네, 안녕하세요. 슈트입니다. 오늘은 예스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강의식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뭐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스 랭귀지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스 트레이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저도 이 매뉴얼 보고 공부를 하는 편인데 이 매뉴얼을 보시면은 처음에 예스 랭귀지 편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이렇게 총 5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라는 가정하에 이거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누구나 매매 로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나름 본인만의 어떤 원칙이 있잖아요. 자, 일단 그거를 한글로 적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하면 매수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로직이 있다고 할게요. 매수 로직이죠, 이거는. 자, 이런 로직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려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한글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스 랭귀지라는 컴퓨터 언어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어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스 랭귀지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 이걸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당장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이 1번을 컴퓨터 언어로 적으면은 자, 이렇게 지금 예시 샘플로 적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읽을 때는 이렇게 한 줄이면 되는데 컴퓨터가 읽으려면은 이렇게 막 여러 가지의 코드가 나오죠. 이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하나씩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코드 설명에 앞서서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 코드를 읽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요. 자, 우리 인간도 글을 읽을 때 자, 이렇게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줄 읽잖아요. 근데 컴퓨터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코드 한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고 그 밑에 줄 읽고 자,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자,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더 이상 코드가 없으면은 종료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수식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시스템 트레이딩 언어를 작성할 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아래로 읽어나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작성한 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는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처음에 bar1이라는 거는 변수거든요. 자, 변수가 뭐냐면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bar1이라는 변수라고 할게요. 통인데 자, 이 통에다가 이렇게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ma 가로치고 c, 5 가로 닫고 이 느낌표가 아니라 이 세미콜론은 나중에 이거 설명드리겠지만 자, 요 코드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컴퓨터가 읽으면은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을 bar1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는 뜻이죠. 자, 이 등호 있잖아요. 이거는 같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이 왼쪽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시는 이렇게 넣겠다는 뜻이고 자, 이렇게 표시가 2개, 등호가 2개 있으면 같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컴퓨터의 약속인데 일단은 자, 그래서 이 bar1이라는 변수에는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컴퓨터가 읽겠죠. bar2 자, 이렇게 통이 하나 더 생겼는데 bar2라는 이 통에는 자,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들어가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코드 2줄을 읽었을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지만 if은 만약에 자, 크로스업 가로치고 bar1, bar2 가로 닫고 자, 이 코드 같은 경우는 함수인데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컴퓨터가 이 크로스업이라는 함수를 읽으면은 머릿속에 골든크로스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자,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부동색인 2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살아, 이런 뜻이거든요. 코드가 인간이 책을 읽듯이 컴퓨터도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컴퓨터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내가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드를 적은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아래처럼 코드를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컴퓨터가 첫 번째 줄을 읽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줄을 읽는데 이 var1이라는 값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볼 때는 여기 var1 여기 값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여기만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var1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위에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지금 못한다는 거죠. var1도 어떤 값인지 모르고 var2도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값을 골든 크로스 해봐야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글을 읽기 때문에 필요한 그 변수들은 위에서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행, 동작 같은 경우는 그 아래에다가 써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올바른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이해 가시죠? 컴퓨터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었을 때 var1의 값과 var2의 값을 알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업이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이 값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밑에 코드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읽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var1과 var2가 위에 어떤 값인지 그 정상적으로 작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머릿속에 var1과 var2의 값이 없고, 그래서 이 밑에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컴퓨터는 수식을 위에서부터 읽기 때문에 필요한 변수들은 위에서 미리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첫 봉부터 마지막 봉으로 실행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0봉이 있을 때 왼쪽 봉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봉까지 순차적으로 값을 비교하면서 이 컴퓨터 코드가 실행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보통 언어마다 다른데 이 yes 랭귀지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 이 코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mav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mav라는 변수를 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 통에다가 5일 이동평균선의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고, 자, 두 번째 변수는 내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넣고 싶어서 대문자로 표현을 한 거죠. 대문자로, 자, 이렇게 대문자 mav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의 값을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yes 랭귀지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통이나 이 소문자로 작성된 이 통이나 똑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av라는 변수는 어쨌든 그냥 똑같은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mav라는 통에 5일 이동 평균선을 넣었다가, 그리고 이 밑을 보니까 mav 똑같은 변수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집어넣게 되니까 이건 없고, mav라는 기존의 통에 5일 이동 평균선의 값이 아니라 20일 이동 평균선의 값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if문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이 변수를 따로따로 쓰고 싶다면 mav1, mav2 이렇게 변수를 각각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yes 랭귀지는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나 줄바꿈의 제한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단어는 절대 띄면 안 돼요. 원래 내가 사용하려고 했던 close라는 단어는 이 yes 랭귀지에서 close라는 단어는 종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종가의 값인데 이 close를 중간에, 자, 요 밑에처럼 띄어버리거나 띄어쓰기를 해서 띄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줄바꿈으로 이렇게 띄어버리면 컴퓨터가 더 이상 이 close라는 단어를 인식을 못하고 CL과 OSE라는 단어 두 개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종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상한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마침은 무조건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문장이 끝나면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그 시스템 랭귀지를 쓸 때도 문장이 끝나면은 끝에다가 세미콜론이라는 거를 붙여줘야 컴퓨터가 문장이 끝났다고 인식을 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for나 if 같은 제어문에는 세미콜론을 찍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세미콜론을 다 찍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문장 구조, 선언부, 할당부, 제어부, 실행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